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로스팅 3회. 오늘 그 페이지로는 긴데 내용이 없는 거라서 아마 오늘 끝낼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나가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이상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추가로 해주는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한번 봤던 로스트기 공동 설계 요소가 있잖아요. 그냥 모양이죠, 모양. 어떤 모양이 있었나 보면 이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AST나 강사분하고 같이 로스팅을 좀 많이 해봐서 대충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는 거를 조금 많이 해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로스팅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화력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로스터기 화력이라 그러면 보통 전기 있죠? 그다음에 열풍 쏘는 거 있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 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뭐 적외선 등등 열원이 있잖아요. 열원이. 근데 이제 열풍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로 바로 열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그 열기로 해서 데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열풍식이지만 실제로는 전기, 그러니까 열원 자체 화력이라는 거는 전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적외선을 쓰거나 가스를 쓰거나 뭐 요 정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화력이라는 걸 자체로 해서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기 같은 거는 대류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대류 이런 거 확인하시면 안 되고 열원 자체로 해야 되니까 전기, 적외선, 가스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스라고 보통 이제 안 해요. 가스라고 안 하고 보통은 그 가스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atmospheric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면 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 무슨 말이야? 대기면 일반 공기처럼 일반적으로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랑 무슨 관계, 이게 무슨 열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스를 쓸 때 공기를 같이 자연스럽게 일반 가스와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열원으로 치면 가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예, 가스. 그래서 여기 이 형식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필터를 쓰고 나서 하는 게 있고 그냥 넣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쉽게 이 대기라고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는 그냥 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이상이 없이 뭐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 정도 알면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넘어가고, 이제 로스팅의 제어 쪽으로 가면, 로스팅 시스템에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모양을 봤잖아요. 그냥 요거 보면은 돼요. 어떻게 흐르는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또 쓰기가 좀 애매한데, 공기 흐름이라고 치면 어찌됐던 펜으로 빨든 뭐든 빠른 게 있죠. 계속 그러니까 드럼으로 치면 계속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원이 있으면 이 열원에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ASTV나 강사분들이 그 모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지금 실습하시는 로스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는 뭐 문제를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어떻게 하면 로스팅을 잘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랑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쉽게 그냥 조작을 통해서 로스팅 시스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제어 장치랑 로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로스팅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신맛을 더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색이 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로스팅을 부피가 늘어나게 하려면 그 생두의 크기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볶으면 된다. 뭐 신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하게 볶으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과학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에 문제 넘어가면 로스팅 과정 중에 이제 물리적 변화, 로스팅 시 커피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 순서와 속성, 이제 물리를 우리가 하기 시작을 해요. 로스팅 레벨, 내가 어디까지 로스팅을 할지 결정하는 변화 요소를 인지한다. 그게 뭐지? 내가 뭔가 엄청난 걸 배울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거냐면 문제적인 거.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 얘기했잖아요. 터닝 포인트 와서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입하는 거, 터닝 오는 거,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일체 크랙이 오는 거, 2차가 오는 거, 뭐 배출하는 거, 녹색부터 노랗게 됐다가 시나몬 왔다가 옅은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왔다가 뭐 시커멓게 된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냥 다예요. 로스팅의 이론적인 거. 그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될 것 같고요. 로스팅 이제 프로파일 만들기인데 이제 실제 어떻게 로스팅을 하지 이거잖아요. 이제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 문제를 보면 이제 실습이 있네요. 실습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로스터기마다도 다루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데모 버전 보여주기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ASD 분이 로스팅을 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 ASD 분이 하시는 로스팅을 해주실 거고요. 기본 내용들 뭐 예열, 뭐 시작, 쿨링, 작동, 혹시나 뭐 제어를 했다는 얘기는 뭐 댐퍼라든지 열을 어떻게 제어했는지 그런 것들 실제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왜 이걸 조절을 했고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냥 알려주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로스팅을 했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학생은 관련된 정보를 그 시트지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 이제 기입을 할 거예요. 내용도 기입하고 그래프도 그려나가면서 해서 AST는 그거 잘 작성됐는지 할 건데 이대 추천 로스팅 파일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 라이트, 미디엄, 다크. 라이트는 에그톤으로 봤을 때 65에서 70 요것만 아시면 돼요. 미디엄은 55에서 65 정도 색도계로 쟀었을 때 다크는 두 번째 크랙 중 혹은 그 이후 그러니까 2차 크랙이 오는 중이나 그 한참 진행시키고 났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만 기억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ST 분이 요 세 개를 해가지고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 뽑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실습을 할 때 AST가 시연한 거를 동일하게 그냥 그대로 왜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내가 따라해 볼까 그러니까 우선은 알아야 응용을 하든지 뭘 하실 거니까 양수익이 잘 작성됐다는 얘기는 시트지에 그 기입을 잘 하면서 했는지 실습 후 특정 구간에 대해 마킹한 부분 특정 구간이 어떤 게 있어요? 물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했었을 때는 투입하고 터닝오고 화이트 스팟, 옐로우, 1팝, 미드웨이 포인트, 2팝 아니면 배출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걸 얘기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 그룹 활동으로는 실패, 약, 강, 디벨롭 너무 긴 제품 등등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같이 공개 토론하면서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적인 걸로는 어떤 게 나오냐 어떤 수준으로 나올까 이거 프로파일이 그렇게 너무 많을 텐데 사람마다 다를 때 뭐가 나와 이런 겁니다. 옐로우가 시작되는 시점은 몇 분 정도 되나 시나몬은 몇 분 정도 되나 첫 시간에 다 했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무게는 뭐 어느 정도 줄어들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스팅을 많이 하면은 맛이 어떻게 돼? 시어? 달아? 써? 뭐 이런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셔도 학문이 없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야 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 로스팅 과정 프로파일 사용, 특성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로스팅했을 때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품질 관리가 이제 보통 커핑, 브루잉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수출을 통해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최소 몇 프로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게가 15%.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냥 온도 재는 거, 그 다음에 프로파일 기록할 때는 로스팅 이 품질 관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프로파일을 작성하잖아요. 이걸 왜 작성을 하겠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뭐에 사용해요? 내가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기존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 달라졌을 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얘기는 해드리니까,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학문은 없어요. 학문이 있다 그러면 정말 깊게 들어가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맞는 거냐 그러면 이제 멱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많이 볶아보고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많이 볶아보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조금 기준 잡기가 애매한, 왜냐면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 뭐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일팝이나 물리적으로 하는 그 시간을 좀 맞춰보는 게 그나마 테크니컬적으로 조금 연습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맛에 대해서 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스팅 과정 중 이제 주요 현상이 뭐가 있을까? 로스팅 사이클, 전체 로스팅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디벨롭먼트 시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현상을, 이게 뭐냐면 DT라고 하는 디벨롭먼트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현, 뭐의 발현? 맛의 발현. 마이야르 반응이야? 뭐 카라멜라이징이야? 그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맛의 발현. 그러니까 생긴다. 실제적으로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팝 이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맛이 생긴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DT 발현이라는 것도 1팝 이후부터 1팝 후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타임, 시간이 1팝부터 배출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 그냥 계산이야. 계산 그냥 간단한 거예요. 1팝 후에 언제 배출할 거야? 그 시간이 1팝부터 배출할까지 시간만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총 시간이 얘가 만약에 3분 걸렸다. 1팝부터 배출까지. 근데 내가 총 로스팅을 12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DT가 3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12분 중에 3분이었어요. 그럼 얘는 총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25% 정도 차지하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DT가 보통 몇 프로 정도는 나와야지 좋아.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 중에 몇은 돼야 돼.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외국 친구들의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실습과 연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해요. 그 정도만 해도 평균은 해요. 되게 못하지는 않아요.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이분들도 굉장히 그 실습을 해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편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본인도 진짜 똑같이 해서 얘는 여기 중에서 요거를 해서 이렇게 정의한 거구나라는 걸 많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거를 완벽하게 따라서 구현했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최소한 기본은 되지 않을까.
누구하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남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는, 최소한 그거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하시더라도 처음에는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 그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뭐 1차 크랙 때는 뭐 지날까요? 연할까요?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문제 같은 거 하나 나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겁니다. 주요 변화 중에 주요 변화 단계를 계산하고, 이게 뭐냐면 무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게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백분율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x는 투입량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출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1kg를 볼까요? 1kg를 보통 볶아서 배출을 했는데 800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800g이. 요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온 거 빼기 1000. 그럼 몇이에요? 이거 나누기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1000이죠. 그럼 뭐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마이너스 20%. 왜 마이너스 20%예요? 줄어서 마이너스 20%. 아니 뭐 이렇게 x 마이너스 y 해가지고 x로 하게 되면 20% 나오잖아. 그쵸? 마이너스가 거슬려서, 이게 뭐냐면 얘는 커진 거고 얘는 줄어든 거잖아요. 실제로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요걸로 하나 20%라는 건 똑같이 맞을 수 있어도 마이너스 20%니까 요 방식대로 하는 게 원래는 더 맞죠. 몇 프로 줄어들었거나 최소 몇 프로라 그랬어요? 15%요.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커피의 끝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정도 있다. 15% 정도는 날려줘야 돼. 입합은 좀 가줘야지. 줄은 펴져야 돼. 이거 있죠. 이거 무조건이 아니고 요거를 해보고 나서 변경을 하라는,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식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요 정도, 공식이 하나 있는 게 요 정도. 이거 하니까 갑자기 학문적인 느낌이 막 드잖아요. 우리 골든컵 찾는 느낌도 좀 들고, 하지만 이게 끝이라는 거. 이게 끝입니다. 실습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발현 시간, 이거는 그냥 시간 계산이잖아요. 무게 손실, 부피 증가. 제일 안 하는 게 부피 증가. 이건 안 합니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그래도 부피가 얼만큼 증가했는지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무게 손실로 어느 정도 이거는 커버가 되고요. 주름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주름이 펴지면 부피도 훨씬 더 잘 부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피까지 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무게하고 요 시간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예, 무게하고 요것만 봐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얘 안 봐도 돼요. 얘만 봐도 어느 정도 맛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발현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인데 요만큼만 했어. 근데 무게 손실은 15%야. 요거 하고요. 발현 시간이 요만큼인데 12%야. 어느 게 더 이거 쓸 것 같으세요? 이게 무게가 훨씬 더 영향을 더 커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다 그러면 무게가 제일 커요. 주름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되게 웃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같이 보면서 해드리고 있어요. 열의 영향. 로스팅 과정에서 시간과 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로스팅 커피의 향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열 적용 시 필요한 변화를 예측한다. 없네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래프 작성해라.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다른 로스트색, 그러니까 볶여진 색 이렇게 되는데 좀 해석하기도 그냥 우리 로스팅이 더 편하죠. 로스팅 색과 연결된 기본적인 맛과 아로마. 뭐 연하면은 무슨 맛이 나요?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과소 추출하면 신맛 나고요. 과소 추출하면 이 커피는 이 맛 나. 이런 거하고 좀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하면 무슨 맛나, 진하면 무슨 맛나, 일반적으로 요거면 요 맛나, 이런 수준이 10만 만이나 쓴맛 만이나 뭐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지에 기재하는 정보를 인지한다. 이거는 이게 일지죠. 뭐 여기 보시면 터닝 포인트 있고 옐로우, 시나몬, 크랙이 끝나는 지점. 이것도 있네요. 1차 크랙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미드웨이 포인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 즈음이에요. 좀 다르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웬만한 건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이 하고, 여기 보시면 1차 크랙부터 엔드까지. 엔드는 1팝이 될 수도 있고 1차 끝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나는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게하고 부피 어떻게 됐는지, 부피 의미 없다 그랬죠. 무게 정도는 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공식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다 그냥 찍는 거죠. 쭉쭉쭉쭉쭉 그냥 기입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190도에 투입을 했다 그러면 투입이 여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가 턴이 언제 왔어요? 쭈쭈 1분 30초 1분 30초 전후에 예를 들어서 100도 여기 왔다. 그럼 얘가 이제 쉽게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가 이제 와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떤 변화를 하겠죠. 뭐 이게 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점 찍으시면 돼요. 그 시간마다. 그럼 얘는 보통 30초마다 돼 있잖아요. ROR은 기울기 아니면 시간 편차예요. 내가 이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5도가 올라갔는지 3도가 올라갔는지, 그럼 내가 30초당 또는 1분당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오잖아요. 얘는 30초당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체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도씩 계속 편차가 있다가 갑자기 10도가 된다 그러면 열을 더 먹은 거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5도씩 가다가 2도가 돼서 그러면 열을 덜 먹게 되는 거죠. 기울기도 꺾이게 되고. 그러니까 ROR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은 세 가지 커피 ABC로 한다는데, 1차 크랙 마지막에 배출한, 1차와 2차 크랙 사이에 배출한, 2차 크랙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1차 크랙 하고 2차 크랙 절정으로 하고 거의 절정 지나는 시점, 그 다음에 그냥 미드웨이 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줍이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다크 커피에 비해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차이 나게 볶아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생산된 스페셜티급 아라비카 워시드 등급이어야 되고요. 12분에서 15분 사이로 진행된 거. 맛은 안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편차만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라이트 로스팅 샘플에서 풀 디벨롭 시, 이거는 그냥 맛에 발현시켰을 때 산미하고 단맛이 그러니까 쉽게 느껴져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라이트니까 바로바로 가볍게 팍팍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크 로스팅 샘플의 경우 초반은 막 일부러 늘리는 게 아니고 일반 로스팅, 라이트든 뭐든 일반 로스팅이랑 똑같이 하다가 뒤만 좀 늘려줘.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해도. 이게 처음에 안 하면은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로스팅 내 안전, 로스팅 과정에서 흔히 존재하는 위험,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방 조치, 시정 조치, 뭐 이런 거는 언제 위험할까 이런 거예요. 뭐 옮길 때 위험할까, 볶을 때도 위험할까, 뭐 이렇게 관리할 때 위험할까,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작업장 안전 확보 시정 조치를 확인한다. 여기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수준이 그런 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렵지가 않죠. 이거는 뭐 이렇게 또 없어요. 얘는 그냥 패스를 해야 됩니다. 문제 보면서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할 필요는 없고, 문제 보면서 이상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로스터 청소와 정비, 로스터의 청소, 유지관리 요건을 인지한다. 매뉴얼을 확인하고, 이거는 로스터기를 사실 때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로스터기가 어떤 게 좋을까? 샘플 로스터기는 정말 샘플이면 좋죠. 안정성 뭐 다 편하신 거 쓰니까 뭐라고 하기에는 5kg 정도부터가 조금 소형에 비해서 로스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이니까 5kg부터는 제가 볼 땐 대형이에요. 5kg부터는 120kg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요 기술이. 요 이하는 5kg 이하짜리는 그냥 소형이에요. 로스팅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5kg부터는 대형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5kg 이하짜리는 그냥 다 샘플이나 뭐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가스 꺼야 된다, 뭐 할 때는 뭐 안 끼게 조심해야 된다, 불 안 나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뭘 할 게 없죠. 이건 할 게 없어요. 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을 때 뭐라 그랬나, 뭐 기계 유지관리법 일별, 주별, 월별, 연간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 확인한다. 제 기준으로 보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체프통 비워주는 로스팅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일별은 청소를 할 필요, 이걸 뭐 뜯을 수 있는 그게 아니어서요.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해가 잘 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로스터기마다도 좀 달라요. 커피밥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쓰시는 방법들이 다른데 5kg 기준으로 하면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지금 2년째 뜯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관도 호포에 딱 여기 드럼에 바로 위부터 요 관도 안 뜯은 지 2년이 돼 가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뜯어 가지고 봐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 로스팅 스타일 따라도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로스팅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여기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사이클론 지나서 나가는 데부터는 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는 쌓여 있는 게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 날 수도 있거나 막힐 수도 있거나 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청소할 수 있죠. 근데 청소가 그 뭐 5층까지 올라가는 거를 다 뜯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리고 그렇게까지 쌓여있지도 않고요. 안 쌓이게 유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외곽 쪽에 있어서 바로 뭐 배출을 해도 이상이 없는 데는 괜찮지만 일반 도심에 있어가지고 5층까지 연통을 올려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좀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한 4년 쌓여 있는 거를 봐도 쌓이긴 했죠. 근데 뭐 20mm, 200mm, 20cm 되는 관에 엄청 쌓였냐? 그럼 여기 요 정도 쌓였는데 이게 다 쌓였냐? 꺾이는 부분에 조금 쌓이는 정도? 아직 뭐 3, 4년은 더 쓸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좀 깨끗이 쓰는 일반적으로 조금 대류 많이 쓰고 하는 데는 좀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일별, 주별, 월별 뭐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그렇게 할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로스터기에 비해서 커피밥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써요. 한 번씩 그 애프터버너래. 메탈 라이버 버너가 뭐 터지는 경우가 있는 게 이게 꽝 터지는 게 아니고요. 그 버너 자체가 이제 조금 찢어져 가지고 하거나 터지거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그냥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그때도 느낄 때 잘 못 느껴요. 퍽퍽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열이 너무 바뀌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그 로스팅을 해야 그게 문제가 돼요. 일반적인 로스팅으로는 터지지도 않아. 그 터졌다고 한다는 게 문제 생긴 그게 아니고요. 화력이 왜 달라졌지?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좀 편하게 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 불만 조심하면 이상이 없다. 생각보다 로스터기가 요즘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와서 문제죠. 이상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불 조심하거나 이런 거 왜 없어요. 해드릴게. 봐요.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어요. 이론 같은 거 없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필기시험 볼 수 있고 1, 2주 안에 자격증 나옵니다. 늦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1, 2주 이상 더 걸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완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루틴 없어요. 학문도 없고 이론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실습을 좀 많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강사에 따라서. 왜냐면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맛으로 제어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이론은 또 무쓸모예요. 무쓸모.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론 없이 하는 게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열에 대해서 해서 뭐 열량을 계산해서 한다는데 로스터기 자체가 그 정도는 다 저절로 계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가스번의 열량이 얼마여가지고 내가 그런 로스팅 또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로스팅이긴 한데 뭐든 좋죠. 아무튼 데이터화 시킬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얘는 순수 맛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맛이 아닌 거에서는 우리가 막 채널링이 보이죠. 막 수율이 봐요.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서로 좋은데 맛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쳤는데 실제 이제 로스팅을 하면은 이 수업이 끝이 없죠. 얘는. 이제 왜냐면 여러분이 볶아서 먹었는데 맛이 안 나면 왜 안 났을까요? 요거 바꾸셔야지 왜 이거 바꾸셨어요? 하면서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적인 재미가 있는 수업이 또 얘예요. 이론은 없지만. 그래서 무조건 브루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 왜냐면 추출을 할 줄 알아야 로스팅을 하죠. 로스팅을 했는데 추출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과수 추출하는데 로스팅이 잘 됐다고 누가 평가하겠어요? 그럼 로스팅도 이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맞춰주시는 게 좀 좋고 이제 남은 거는 센서리 그린인데 진짜 얘는 없어요. 그냥 학문밖에 없는 애예요. 근데 그 학문도 커핑 이게 끝이에요. 얘기해 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책만 보셔도 그냥 다 이해가 되는 정도 똑같이 알 수 있는 커핑은 실습적인 거죠. 안 해봤으면은 이거 책으로만 이해하기 좀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가장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커핑 프로토콜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커핑을 할 때 요거는 영상 찍어서 차라리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지. 그 안에 이제 다 있으니까 맛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린 센서리는 제가 재미없어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적으로는 막 쓸 게 많아요. 수업적으로는 여러분이 오 할 게 있는데 제일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저도 하면서도 뭐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왜 해야 되지? 굳이 이런 거예요. 가리킬 게 없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브루잉 센서리 로스팅은 브루잉 에스프레소 로스팅은 조금 증명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솔직히 그린 센서리 증명할 게 단 하나도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하게 되면 올리게 될 텐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딴 걸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제 다른 과목이 이제 중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파운데이션이 충분히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중급이 서로 얘기가 안 돼요. 나 혼자 떠들어야 되고 의미도 없고요. 초급은 알든 모르든 알아두면 좋은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중급 같은 경우에는 초급 파운데이션 내용을 충분히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어서 아마 다음에는 조금 다른 거를 올리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문제 있는 것들은 제가 올릴 텐데 중급 고급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초급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급 고급은 실습적인 내용만 추가되고 이론이 그렇게 추가되지 않아서 굳이 또 하면 좀 실습적인 내용이 많아서 또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상으로 이제 좀 찾아뵙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뭐 그런 내용 정도 해볼 수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좀 쉽게 올렸는데 편집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하면 편집을 하게 되면 또 올리는 시간적인 거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계속 좀 만나뵐 수 있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